자,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원장님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하고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류마티스 질환과 턱관절 질환을 전문 치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강의를 조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은 강의를 좀 미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강의 내용을 좀 짧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사경증이 있을 때 턱관절을 치료해야 낫는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근육 긴장 이상증 역시 턱관절을 치료해야지 낫는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육 긴장 이상증이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몸의 특정 부분이 수축, 경련, 떨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꺼풀이 떨린다든지 얼굴 근육이 실룩실룩거린다든지 턱 주변에 근육과 살이 떨린다든지 이처럼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의 일부분이 수축, 경련, 떨리는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을 건드려야지 나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경증이 있을 때 턱관절을 치료하지 않는 이유가 턱관절이 경추 1, 2번과 뇌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서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경증이 가라앉고 치료가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말씀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턱관절로 틱장애 증상을 치료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틱 증상으로 고생하는 13세 소년의 치료 사례를 실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 틱 장애 증상, 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네, 이제 틱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이제 많이들 알려져가지고, 네네. 틱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경증과 근육 긴장 이상증을 말씀드리면서, 운동 틱의 경우가 근육 긴장 이상에 속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틱 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음성 틱과 운동 틱,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음성 틱과 운동 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음성 틱 증상은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 그대로 음성으로 틱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는 소리를 내라고 하지 않는데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소리를 내는 거죠. 네. 이제 틱 증상이 나타나는 그 어린이들이나 성인들 이제 이 소리를 낼 때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코를 킁킁 거리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훌쩍거리는 경우도 있고요. 킁킁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를 내는데 마치 코가 막혔을 때 뚫으려고 내는 킁킁 소리 같이 소리를 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코를 소리 내는 수준이 아니고 신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끙끙 이렇게. 예,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본인이 소리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로 소리를 내는 경우, 그다음에 헛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헛기침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목이 잠겼을 때 헛기침한 것처럼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헛기침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성틱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이 틱 증상이 낫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되면요,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틱이 오랫동안 낫지 않아서 더 심해지는 걸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뚜렛 증후군까지 진행이 되면은 신음소리, 헛기침 소리 정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설을 내뱉거나 예, 그러니까 자기가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욕이 나와요, 저절로. 그리고 괴성을 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요. 네. 그리고 신음소리 자체를 아주 목청 크게
소리를 지르듯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갑자기 욕을 하거나 신음소리를 내버리니까 사회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네. 대인관계가 어렵고요. 예를 들면요. 지하철을 타고 다들 조용히 승객들이 가고 있는데 본인의 틱 증상이 나오면서 뚜렛 증상 나오면서 지하철에서 고요한 지하철에서 혼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뚜렛 증후군 증상은 상당히 사회생활, 사람 많은 곳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사실 지하철에서 그런 이 환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류의 환자들이 뚜렛 증후군 환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죠. 뚜렛 증후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운동 틱 증상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설명해 주세요. 음성은 소리고 운동은 운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틱 증상이 움직이는 걸로 나타나는데 주로 이게 눈을 이렇게 눈 근육을 자꾸 깜빡거려요. 예. 졸릴 때 깜빡거리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하면서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 눈주위 근육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깜빡이듯이 움직이거나 네. 코를 이렇게 찡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코를 찡그리는 이렇게.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안경을 썼을 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코를 이렇게 찡그리는 분들 간혹 그렇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코를 찡그릴 때 있고요. 네. 입 주변과 입술을 자꾸 실룩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입을 다시거나 입 주변을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목을 사경증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결릴 때 풀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치 또 사경증처럼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끄덕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주변에 보면은요, 의외로 틱을 가진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의력이 산만하다고 하는 어린이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어린이들 보면요, 틱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중에서 특히 목을 움직이거나 끄덕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팔다리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자꾸 터는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을 세수하고 물을 터는 것처럼 자꾸 털어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몸통을 움직이면서 고개까지 같이 움직이는 마치 근육긴장 이상증의 사경증과 같이 몸통과 목이 같이 돌아가는 운동 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네. 움직임이 나타나면 운동 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음성 틱과 운동 틱, 이 모두를 포함한 틱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예. 자,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틱 장애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7.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틱 증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것이 일어날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틱이나 이런 뚜렛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어린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파를 많이 사용하면서 쐬는 것도 영향을 뇌파에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간혹. 그 다음에 유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발병이 증가하는 이유는요, 치료법이 아직 안 나와 있고, 명확한 원인이 안 밝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하니까 치료가 안 되고, 발병률이 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틱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떡하나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예.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틱 증상을 치료하실 때 틱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치료를 하시는 건가요? 예, 틱의 원인을 뇌와 중추신경계의 불안정으로 보고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치료 방법은 턱 관절을 이용해서 뇌와 중추신경계를 조절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턱을 이용해서 뇌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면은 틱 증상이 가라앉는다,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신계의 뇌신경계의 이상을 이제 턱 관절로 치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신데, 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뇌 모형을 보시면요, 뇌가 이렇게 사람 머리만큼 크지만 올라가는 구멍은 이렇게 500원 정도만한 크기입니다.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경과 혈관은 이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로 올라가는 모든 신경은 이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대후두공이라고 합니다. 클 대자, 후두는 뒷머리를 얘기하고요. 네. 공이라는 것은 구멍 공자. 그래서 대후두공이라는 것은 뇌로 올라가는 뇌 뒤쪽에 큰 구멍인데 이게 500원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로 신경이 지나간 건데 이 구멍이 막히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 구멍이 막히면 뇌로 올라가는 뇌신경과 몸통과의 유기적인 정보 전달 체계가 깨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와 몸통의 신경 전달 과정이 끊기는 것이 원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뇌에서는 명령하지 않았는데 몸에서 근육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뇌와 몸통과 신경의 연결 전달이 끊겼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음성틱과 운동틱은 뇌의 신경계의 불안정과 중추신경계의 불안정인데 그 원인은 대후두공이 막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은 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뇌신경을 안정시켜야 하고 또 뇌신경을 안정시키려면 뇌로 올라가는 통로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대후두공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그럼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대후두공이 막히면서 뇌로 올라가는 통로 막히면서 뇌신경이 몸통과의 정보 전달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 막히는 것을 뚫어주면 신경 전달이 잘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후두공을 그럼 막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막는 것을 치워주면은 대후두공은 뻥 뚫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 모형을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대후두공인데요. 머리. 네. 경추 1번과 2번이 바로 밑에서 움직이면서 이 구멍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대후두공을 막는 것은요. 경추 1, 2번이 막는 것이에요. 그럼 경추 1, 2번을 움직여서 막지 않도록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경추 1, 2번을 그럼 움직인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턱관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경증이나 근육 긴장 이상증도 뇌신경을 안정시키면 치료가 되는 것인데 그 역시 경추 1, 2번과 턱관절을 움직이기 때문이고 네. 오늘 말씀드린 틱 증상도 대후두공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 구멍을 뻥 뚫어주려면은 대후두공을 막고 있는 것을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경추 1, 2번이고 그 경추 1, 2번을 움직이는 것이 턱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턱관절을 치료하면 경추 1, 2번이 제2치로 들어가면서 뇌로 올라가는 구멍이 뻥 뚫리면서 뇌신경계가 안정되고 내 몸의 팔다리, 근육, 신경들과 연결이 원활하게 되면서 증상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사거리에 교통 정체가 심해서 차들이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교통 정리를 해서 사거리가 뻥뻥 뚫려서 차들이 시원하게 지나가면은 교통이 아주 시원하게 흐름이 이어지겠죠. 뇌신경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턱 관절로 틱 증상을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아이가 틱 증상을 앓고 있거나 이렇게 틱 증상을 겪고 계신 성인분들이 계시다면 치료 잘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